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024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시험 대비 전략 설명회 영미문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2014학년도부터 해서 이제 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퍼스니피케이션, 메타포, 에피파니 등등 이제 시와 그리고 또 소설에서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러니 이렇게 또 뭐 이제 드라마에서는 거의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용어가 주로 시와 소설에서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꼭 한 문제씩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이제 작년 학년도 그리고 이제 이번 학년도 작년 한 학년도에는 에피파니가 나오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주변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죠. 요번에는 뭐 시나 소설이나 드라마에는 문학 용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로 내용을 파악하고 구체적이거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밑줄 친 그 부분을 이제 영어로 이렇게 쓰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또 다음 학년도에도 그 해설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또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이제 문학 용어는 좀 익혀 두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뭐 따로 보시겠지만 이제 메리 올리버 바로 직전 연도가 그리고 소설에서는 예 그래서 니클 보이스 컬슨 화이트헤드의 그리고 드라마는 스웨트 린 노티즈의 스웨트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문학 용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문학 그 용어가 중요한 이유는 그 용어를 알아야지 또 문학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 작품 안에는 용어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지 문학의 또 뜻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면 좋지만 안 나와도 문학의 기출 문제는 문학의 그 용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익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문학 용어 관련 응용 문제는 나왔지 않았지만, 네, 그 대신에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어, 작년 학년도보다 한 문제가 줄었죠. 보통 소설이 두 문제 나왔는데 요번에는 각각 한 장르에서 한 문제씩 이렇게 해서 세 문제에 10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작년 학년도, 이번 학년도에는 정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최신 작가 그리고 정통 백인 작가보다는 이렇게 주변에 이런 아프리카 아메리칸이라든가 뭐 또는 이제 에시안이라 아니면은 다른 스페인 계열의 이지만 그 영어로 작품을 쓰는 그런 작가들에 대해 그 작품에서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최신 작가죠. 그러나 이게 뭐 정평이 나 있는 플리처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소설 더 니클 보이스는 1919년 작품인데 20년에 플리처상을 받았고 또 드라마 스웨트는 2015년 작품인데 2017년에 플리처상을 받았고요. 또 시인이 메리 올리버였죠. 그래서 메리 올리버 시인의 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수업 중에도 이제 시를 뭐 이렇게 sea fever라든가 또 그 9월부터 11월에 있는 모의고사에서도 메리 올리버 시를 제가 이제 출제는 했는데 좀 아쉽게도 이제 같은 작품이 아니죠. 워낙 시가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허리케인이라는 시로 기출 그 모의고사를 냈었는데요. 이제 메리 올리버 시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보통 이제 자연 물상이 나오죠. 이 시에서도 이제 월넛 트리가 나왔고 허리케인이라든가 또 뭐 더스톰이라든가 그런 이제 시가 있는데 그런 게 다 이제 자연 물상 또는 자연 이런 환경을 통해서 거기에서만 그 자연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휴먼 월드 인생론적인 그런 주제까지로 이어지는 것이 그 메리 올리버 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메리 올리버 시인도 이제
1900년대 태생이지만 2019년에 사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도 굉장히 시를 많이 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보시면은 물론 그 메리 올리버도 퓰리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2000년대 이후의 작품이고 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그런 작가들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대학교 교실에서 읽는 이제 그런 작품들, 예, 뭐 이제 뭐 16세기, 7세기, 8세기, 19세기 또 이런 이제 그런 20세기까지 이렇게 쭉 읽어오는데 그런 알려져서 미리 읽어보지 못했을 작품들, 예, 그런 아주 최신 작품들에서 출제한 것은 결국 내가 미리 읽지 않았지만 수험생들이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시험 보는 현장에서 그 작품 읽고 얼른 파악하고 그거 전후 문맥을 보면서 그것을 그 문제로 낸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자기 영어로 답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영어 실력을 평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출제자들의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험생이 이제 여기 말씀드렸듯이 네, 실력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항상 문학이 어려운 것이 그거죠. 작품은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 작품에서 주로 나온다라는 뭐 책이 뭐 5권, 10권이라도 그거를 이제 보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굉장히 무수한 시와 소설과 드라마가 있는데 사실 그 작품에서 또 딱 공부한 것에서 나오기는 정말 힘들고 그 학원가에서 공부하는 것에서 내지 않으려고 이 예, 출제자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작품 자체를 적중한다라는 것도 더구나 장편 같은 거 드라마는 보통 긴데 그중에서 그 읽은 부분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는 정말 힘들죠.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작품을 가급적이면 많이 읽어서 문학을 작품에 있는 감각을 키우고 이제 영어 글쓰기 같은 거 그리고 그 영문학의 그 이제 기본적인 그런 뭐 메타포 또 시밀리, 퍼스니피케이션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는 그런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은 그것을 응용해서 이제 어떤 작품이 나와도 그것을 잘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네. 어 이제 보통은 이제 커멘터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커멘터리를 미리 보시면은 어느 정도 그 작품에 대해서 좀 캐릭터라든가 어떤 사건이라든가 중심 주제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죠. 물론 이제 그 이전에는 직접 본문에 가로넣기가 있었는데 작년 학년도랑 이번 학년도는 다 커멘터리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멘터리를 미리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문학 작품이 어려운 것이 시는 그래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을 내주는데 소설이나 드라마는 보통 중간에 이렇게 딱 빼서 나오니까 처음에 딱 읽을 때 그쵸? 얼른 캐릭터 파악이 돼야 되고 약간 그 상황 같은 거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것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어 예, 의도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예, 우리 수업 시간에는 그래서 가급적 많은 시들을 읽고 또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와 또 여러 가지 그런 문학 용어가 들어간 작품을 읽음으로써 어떤 그 내용의 또 작품이 또 어떤 소재의 작품이 나오든지 또 너무 당황하지 않고 바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강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 2년 또 2학년도를 보고 앞으로의 임용 시험 예상을 분석해 보면은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이제 혼혈계 작가의 작품 그리고 최신 작품 그러나 뭐 이렇게 좀 작가가 좋은 작품이 좋은 작품이다라고 인정받지 않은 그런 작품에선 나오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상을 수상해서 훌륭한 작품이다라고 작품성이 있는 그쵸? 최신 작품
에서 나올 거라고 또 예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즉흥적으로 영어 실력을 평가하겠다. 그래서 잘 파악을 할 수 있는지 또 그거 질문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해서 답을 잘 쓸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평가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시소설 드라마에서 출제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부적 내용 밑줄치고 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써봐라. 그런 건데 그 세부를 알기 위해서는 또 전반적인 전후 문맥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상 글쓰기를 해보시고 많이 작품을 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독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문학 작품은 비유나 함축적인 내용이 있어서 조금 일반적인 글과는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문학만 하시긴 힘들죠. 그래서 이제 문학을 하시면서 뭐 조금 이게 힐링을 얻으시기도 이제 하시고 그럴 수는 있지만 또 다른 과목도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문학은 이 수업만 들어도 내가 어 이렇게 정말 그 직접 예, 고사 시험장에 가서 문학 문제를 자신 있게 풀 수 있고 떨리지 않고 그렇게 이제 자신감 있게 갈 수 있도록 이 수업을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특별히 또 모의고사 이런 문제에도 정말 기출과 예, 가깝게 기출의 경향과 굉장히 접근해서 그렇게 또 시험을 또 모의고사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문학 용어는 나오든 안 나오든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문학 용어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용어뿐 아니라 이제 여러 작품을 주제라든가 다양한 작품을 이제 읽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 때 이렇게 문학 용어를 하면서 작품을 읽어보고요. 심화 이론도 마찬가지로 기본 이론에서 더 심화적으로 예, 들어가고 벌써 이제 여기서부터 미리 이렇게 기본 이론부터 샘플 퀘스천 앤 앤서 이런 문제풀이를 함으로써 예, 갑자기 뭐 모의고사라든가 갑자기 시험장에 나와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제 기출 문제 풀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에도 다시 정리를 하면서 예,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것과 접목시켜서 다시금 또 이렇게 이제 또 모의고사 문제를 또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최종 찍기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이제 기출 해설은 따로 기출 해설을 보실 수 있는 영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해설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어떤 작품에서 나왔는지 이렇게 돼 있고 커멘터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네, 시도 그렇고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네, 뭐 문학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딱 나온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예, 문학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 기본적으로 익혀두셔야 할 문학 용어를 배우고 그 문학 용어가 들어가 있는 작품을 읽고 그리고 예, 기본 이론부터 또 그 약간의 모의고사를 풀이하면서 나중에 가면은 정말 이렇게 예, 그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문학을 문제를 보실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1년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